중간고사 이번에 본 거는 이제 숙지고등학교 건데요. 숙지고등학교 거. 준수하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. 내가 풀이해 줄 거는요. 자, 일단은 15번부터 먼저 봅시다. 15번. 내가 이거 정답률이 나쁘진 않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걸 초이스한 이유는요. 풀이를 좀 더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했어. 풀이를 좀 더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.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은 풀이하는 데는 그냥 좀 오래 걸려도 상관없거든요. 근데 제한이 걸려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. 허수가 존재한다니까 무조건 자 허수가 존재하니까 Z는 A 플러스 BI라고 잡고 B는 0이 되지 말라라는 게 꼭 들어갈 거야. 왜? 허수니까. 그러면 허수가 존재하면 무조건 누구도 존재하는 거냐면 혈내근도 존재해. 그죠? 플러스 마이너스니까. 그래서 Z 발을 했더니 A 마이너스 BI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하겠지. 그죠? 이걸 딱 보자마자 니네가 야 혈내를 집어넣었더니 0이 성립한대. 그러니까 X에다가 혈내근을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소리 아니야? 그럼 다른 말로 누굴 또 집어넣어도 0 된다는 소리야? Z를 집어넣어도 0 된다는 소리야.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,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라는 거야. 그렇지. z랑 z바라는 거야. 이걸로 다 푸는 거야. 이걸로 다 푸는 거야. 그러면은 두 근 나왔으니까 이거를 알파 베타의 역할로 잡아버리면 z 플러스 z바가 얼마야? 6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. 이것 때문에. 그죠? 근데 이 식에서는 m이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. 그죠? 그 벌써 m값은 별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넣으니까 끝나는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2a는 6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? 이거 실제로 두 개 더하니까 2a가 나오고 그러면 a 값은 3이다 라고 잡아도 되겠지. 그러면은 z랑 z바를 곱한 게 n 아니야? 그러면 z랑 z바를 곱한 거니까 3 플러스 bi랑 3 마이너스 bi를 곱했더니 얘가 n 나오니까 9 플러스 b제곱은 n 나온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. 근데 문제 꼼꼼히 읽어보면은 m과 n은 다 무슨 숫자래? 정수값이래요. 그러면 제일 작은 정수값 누구 들어가면 돼? 1 들어가면 되지. 왜? 0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이 자리에 1 들어가면 되겠지. 1 또는 마이너스 1. 우리는 b를 찾는 게 아니라 요 n값 찾는 거니까 n값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? 10이다 라고 잡아주면 6 더하기 10 해서 그냥 16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찾으면 돼요. 그죠? 하나의 스킬이야. 하나의 스킬. 스킬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자, 다음. 자,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것도 지금 보니까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. 풀이가. 그죠? 풀이가 굉장히 많은데, 일단 A는 구할 수 있겠지. 그죠? A는 지금 2차 함수랑 무슨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? 왜 접하는 관계,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, 그냥 무조건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ax라고 잡아주면 여긴 x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 a에 뭐야? 그 글씨가 두 개로 보여. 잠깐만. 깜짝 놀랐네. 글씨가 두 개로 보여서. 순간 착시현상 걸린 줄 알았어. 착시현상. 자,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이라고 잡아도 되겠죠? 그러면 이제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판별식은 0이라고 잡아도 되겠죠? 그럼 판별식은 0이라 잡아야 되니까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에 16은 0 되니까 이제 능빵 잡아도 되겠지?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잡는데 절대로 전개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제곱해서 16 되는 거 두 개 있잖아요. a 플러스 3이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 있잖아. 그럼 a가 1 나오거나 마이너스 7 나오면 되는데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? 1밖에 없죠. 그래프상에서 증가 그래프니까 1일 수밖에 없어서 얘가 1일 수밖에 없다고요. 오케이?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나오니까 여기는 이 교점이 2,2가 된다는 것도 알겠네? 2,2가 된다는 것도 알겠네?
자, 우리가 원하는 건 S1에서 S2를 빼면 돼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풀이가 정확하게 나온 사람들은 저거 교점을 하나하나씩 다 찾으려고 노력했을 건데, 요거 있죠, 요거. 요거를 별로 보세요, 별. 그럼 저거를 별로 보면은 S1 더하기 별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서 뺄 거야. S2 빼기 별이라는 친구로. 이해 갔어? S1 더하기 별은 뭘 얘기하는 거였냐? 지금 내가 쓴 거 보면은 삼각형 누구? BOH를 얘기하는 거고, 그 다음에 S2 더하기 별은 내가 어떤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겠냐? OH를 얘기하는 거야. 이 둘을 빼는 거야, 그냥. 그럼 이제 실제로도 여기 있는 요 값은 이거의 y절편이니까 4가 되겠네, 4. 그러면 여기 밑에가 여기가 2가 되겠지. 얘가 2,0이니까. 그죠? 그러면 2 곱하기 4 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얼마야? 4. 2 곱하기 2 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얼마야? 2. 그래서 이거 빼면은 그냥 암산으로도 가능한 거야. 오케이? 이런 걸 도형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팁을 알려주고 싶어서 설명하게 됐고요. 자, 다음. 여기서부터는 진짜 계산 싸움이긴 한데요. 아직도 이제 좀 보면은 못 버린 게 뭐냐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잡는 게 아직 못 버린 거야. 여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선택을 해서 문제 푼 사람이 있어요. 오케이? 그러지 말고요. 어차피 나머지 정리는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하나도 없어.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식을 계속 이용해서 니네가 연습할 때는 계속 이게 뭔 뜻인지 이걸 계속 이해를 해야 돼. 스스로가 계속. 자, px를 x-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8이래. 그 다음에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그 몫도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2래. 그러면 가에서 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? 가가 주는 의미. 너네가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?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해? 그래, 1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값을 낸다. 그렇지.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? 가의 역할은 그냥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p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라는 숫자가 나오는구나. 이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. 가의 역할은 저기 끝이야. 그러면 이제 나의 역할을 보니까 px를 x제곱 플러스 x-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몰라요? q'이라고 잡자. 나머지는 r이라고 쓰는 순간 끝난 거야. 내가 이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. r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썼어야 돼? ax 플러스 b로 썼어야 돼. 그지? ax 플러스 b. 이유는 왜? 그래,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못해도 1차가 나와야 되는 게 정성이거든. 나머지 정리의 원리잖아. 그죠?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? Q 건드려야 돼? 아니, Q보다 먼저 보이는 게 뭐니까? 앞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.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. 그럼 이거 봐봐. 봐봐. 뭐가 보여? 대입하라는 게 보이잖아. 대입하고 싶다는 느낌이 뭐잖아.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 1 집어넣으면 8은 a 플러스 b가 되니까 나머지 벌써 해결된 거 아니야? 그지? 그러면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a는 2라고 잡아줄 수 있겠고, 그러면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니까 b는 얼마 나오는 거야? 6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도 상관없겠지. 됐니?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뭐 보니까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은 qx다. 그러면은 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5x 마이너스 3을 나머지 rx라고 나왔으니까 rx가 요 녀석이네. 그죠? 그러면 2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서 그냥 r이라고 써보자고.
근데 우리의 주목적은 R 찾는 거야? QX 찾는 거야? 그냥 QX 찾는 거죠. 자, 그럼 QX 찾는 거면은 난 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야.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QX 찾는 방법이야. 다이렉트로 QX 찾는 방법은 요거야. 내가 말하는 그 QX는 식을 찾으라는 거야.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얘에서 얘를 나눠서 QX만 따로 뽑자 이거야. 그래서 나머지 3 집어넣고 끝내버리자.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.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 나눠 떨어지는 거야. 나머지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안 들어있으면 무조건 뒤에 뭐가 숨어있다고 생각해서 하라 그랬잖아.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뭐부터 집어넣어서? 마이너스 3을 먼저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찾는 거야. 이해가?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에 Q 뭘 집어넣는 거야? 3. 그럼 여기에다가 3 집어넣어서 3, 3, 3, 3, 3 그래서 다 넘겨서 2항에서 나눠서 그냥 Q3 찾는 법. 이게 두 가지 방법인 거야. 이거는 니네가 선택인 거예요. 그럼 전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싶어요? 그럼 다이렉트로 해. 다이렉트로. 이거는 틀렸다 맞았다 존재가 아니야. 이거는 뭘 해도 그냥 빠르게만 하면 돼. 여기에서 2x 플러스 6 이걸 나눠주면 돼. 근데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얘가 2x니까 여기 몫은 뭐가 되는 거야? 처음에 뭐부터 들어가? 2분의 1 들어가지.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야. 여기서 계산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되거든. 근데 이제 계산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가 2분의 1인데 2분의 1 세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 x제곱을 곱해줘야겠지. 그럼 여기다 곱해주면은 x세제곱 만들어지고 얘는 3x제곱도 만들어져요. 그죠? 그러면 그대로 빼버리면 쟤는 다 없어지면서 5x-3 들어가고 그럼 이제 여기 누구 들어가? 마이너스 5x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들어가면 되겠지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그냥 얘가 몫이다 라고 잡아도 돼요. 얘가 QX예요. 그러면 내가 찾는 QX는 2분의 1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Q 얼마가? Q3이라는 친구가 2분의 9 빼기 2분의 5예요. 그래서 얘는 2예요 라고 잡아도 돼요. 오케이?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x에다 뭘 집어넣자고?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r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q에다가 3 집어넣어서 끝내버리자.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. 오케이? 그래서 저 친구 답은 2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지. 오케이?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. 내가 PX를 찾는 건지 QX를 찾는 건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런 거 하면 필요는 없어요. 다 찾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. 자, 첫 번째 킬러 문제였습니다. 이 문제. 첫 번째 킬러 문제. 일단 계산이 조금 험난해요. fx를 x-2의 전체적으로 나누면 나머지의 2배래. 그럼 나머지가 ax 플러스 b면은 몫은 얼마냐? 그렇지. 2ax겠죠. 2ax 플러스 2b 더하기 이렇게 잡겠지. 그죠? 그럼 그 다음에 니네 뭐 할 건데?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니까? 그렇지. F2는 0. 저거 왜 줬을까요? 문자 하나로 바꿔보라는 소리겠지. F2는 0. 문자 하나로 바꿔봐. 그러면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그럼 요거겠네. 그러면 2a 플러스 b가 0 되니까 b는 이제부터 전부 다 마이너스 2a로 보겠다 이 말이겠지. 자, 니네가 품풀이랑 내가 품풀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. 맞은 사람도. 그러면 이제 fx가 x-2의 전체제곱에 2ax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들어간다고. 오케이?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니까 fx 더하기 x를 진행했더니 x-2의 전체제곱에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간대. 그 다음에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몫은 있을 거고 나머지는 그냥 rx다 라고 나오게 되겠대. rx 잡았는데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친구가 몇 차니까? 3차지. 여기 있는 이 친구 3차지. 그죠? 그럼 얘 몇 차겠냐? 못해도 최대 2차겠지. 근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 저걸 최대 2차라고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. 예. 나오면은 계산 진짜 좀 힘들었을 거야. 계산 좀 힘들었지?
그지? 계산이 좀 힘들었을 거야. 근데 그렇게 계산으로 접근하잖아? 그럼 시간을 절대 못 풉니다. 학교 시험에서. 어떤 방법이 있었다는 건데,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봤더니, 이게 있네요. R1은 15다 라는 말이 존재하네. R1은 15다. 저 왜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. 뭔가 이용하겠지. 뭔가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. 됐음? 여기까지 얘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좀 해보죠. 적용을. 자, fx에다가 x를 더했더니 요거로 나왔으면 나머지가 r 요거다 라고 잡아도 되겠네. 그치? 됐어? 자, 그러면 일단 얘를 여기다가 쑤셔 넣어보자. 응? 자, 저 친구를 쑤셔 넣으면은 fx x-2의 전체 제곱에 2ax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ax 마이너스 2a에다가 x까지 더해줬대. 이거를 x-2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지. 그죠? 이거 건드려보자.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rx래. 여기가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? 이게 몇 차식일까? '얘 몇 차식일까? 0차 상수꼴이야. 이해가? 이 구조를 쳐다봐. 이 구조. 좌측에 있는 건 몇 차식이야? 3차식이야. 우측에 있는 건 더하기가 들어갔잖아. 유일하게 곱하기는 여기만 적용이 돼. 그럼 이거 다 곱했을 때 몇 차 나와야 되니? 3차 나와야 돼. 근데 여기 앞에서 이미 몇 차가 만들어졌어. 3차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몇 차밖에 안 돼. 상수밖에 없어. 상수 누구? 그렇지. 2a라는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. 왜? 적용하면 2a가 최고차한 개수가 2a잖아. 2a 적용할 수밖에 없어. 이해 갔어? 그럼 이제 문자가 여전히 몇 개야? 하나야. 얘 해결할 수 있겠냐? 얘 해결할 수 있겠냐? 얘도 니네 2차래매. 2차. 그럼 문자가 3개 더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얘 해결할 수 있잖아. x에다 누구 집어넣어서? 1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 있잖아. 그잖아? 자,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해결했어. 이미 15라고 이제. 그죠? 그럼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을 거야.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 나오고 1 집어주면은 마이너스 2a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에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겠네. 이 녀석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얘까지 곱하니까 4a 플러스 15가 나오겠네. 오케이? 그러면은 통통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4a 플러스 15가 되면서요. 마이너스 14는 7a가 되니까 a는 얼마야? 마이너스 2 끝나버린 거야. 이해 갔어? 그럼 이제 내가 찾는 fx는 결론입니다. x-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툭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에다가 8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. 오케이? 그 다음에 0 집어넣으세요. 그러면 f0이란 친구는 0 집어넣으니까 4, 0 집어넣으니까 8, 0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가 돼서 36이 정답인 거예요. 심플하지? 계속 그걸 파악을 하는 거야. 계속 파악을 내가 여기다 뭘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. 나머지 정리는 구조적 싸움이니까. 춥나? 네. 추워? 아니야. 안 추워. 안 추워. 자, 우리 이거 한마디씩 하자. 자, 우리 이거 한마디씩 하자. 우리 모두 힘내서 풀어보자. 파이팅 하면서 눈에서 삥삥 가면 되잖아. 아, 이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. 왜 웃어? 누가 저거 몰라가지고 그냥 어? 아니, 힘내서 풀어보자 하면 되잖아. 힘내서 풀어보자 하면 되잖아. 힌트가
당연한 말을. 아니 왜 얼마나 좋은 힌트야. 얼마나 깔끔해. 상냥하게 얘기하잖아. 어? 자, 그러면 내가 이제 니네가 이걸 한번 풀어봤잖아. 다시 한번.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. 가에서 0에서부터 4 사이의 최소값은 m값이고 0에서부터 7 사이에는 최소값이 m값이고 최대값은 5m, 최대값은 m 플러스 9가 된대요. 가나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? P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친구야? 0이랑 4 사이에 있는 친구다. 이거부터 먼저 깨우쳐야 돼. 어? 그잖아. 같은 것을 주목을 해. 하고 있잖아. 어? 그러면 P라는 친구는 4에서 5 사이로 넘어가면 안 돼요. 4에서 7 사이로. 그러면은 P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. 0에서부터 4 사이 요 안에 있겠다라는 걸 좀 정해져 있는 거야. 그러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P를 기준 잡는 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중앙. 항상 중앙. 지금 이 그림 자체가 P가 여기 있다고 했지만 0이랑 4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0이랑 4? 근데 지금 0이랑 4에 P가 정확히 2를 찍었을 때 말이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말이 돼? 안 돼? 말이 안 돼. 말이 안 돼. 이 친구는 해보면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2보다 첫 번째로 P가 2보다 작을 때를 먼저 따져보자고. 그럼 P가 2보다 작을 때니까 P가 이쯤에 있으면은 0이 P에 더 가깝냐? 4가 P에 더 가깝냐? 0이 P에 더 가깝겠지. 그죠? 4는 이쪽에 있을 거야. 같다까지도 해보자고. 하는 김에.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2는 같다라는 게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소값은 여전히 m값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fx식 자체를 x-p의 전체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적어도 되냐? 그럼 이제 최대값이 얼마일 때야? 4일 때 m 플러스 9가 나오면 되겠지? 그럼 4일 때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보자고. 그러면 4 플러스 4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m 값 되는 게 했더니 얘는 m 플러스 9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. 그러면은 4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이 9라는 거 나왔으니까 4 마이너스 p가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? 그럼 p는 뭐 아니면 뭐겠냐? 1 또는 7 나오겠는데 누구만 정답이야? 1이 정답이겠지. 그죠? 2보다 작아야 되니까. 됐다? 자, 그러면 p가 1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x-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m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. 그럼 이 m 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다시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돼? 7까지 끌어올려야겠지. 그럼 7까지 끌어올릴 거면 여기도 7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얼마일 때야? 7일 때 5m이겠지. 7일 때 5m.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어봐. 그럼 7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냐? 36이야. 36 플러스 m값은 5m이다 라고 잡아도 되겠네. 그러면 m값은 얼마 나오니? 9 나오겠지. 그래서 첫 번째 식은 fx가 x-1의 전체 제곱 플러스 9다. 이렇게 잡아주면 첫 번째 식이겠지. 지금 니네 다 틀린 게 보면 다 요것만 적고 끝냈더라고. 다 하나씩 다 틀렸더라고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가 2보다 클 때를 얘기하겠지. P가 2보다 클 때. 자, 그러면 요거 그대로 아래로 볼록에. 자, P가 여기 있으면서 야, P가 2보다 크다 그러면은 0이 더 가깝냐? 4가 더 가깝냐? 4가 더 가깝겠지. 그럼 4는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여전히 최소값은 m값으로 정해졌으니까 fx는 x-p의 전체 제곱 플러스 m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지. 이제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대? 0 집어넣으면 m 플러스 9 아니야? 가의 최대값이야. 가의 최대값 맞지? 자,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p 제곱은 9다. 그러면 p는 풀마 3 나오니까 정답 누구밖에 안 돼? 3밖에 안 되겠지. 그럼 여기는 얘 고정이야. 이미 3이야. 그죠? 야, 그러면 이제 다시 봐. 0이랑 7이랑 또 비교할 거야. 얘가 3이야. 7이 0보다 위에 있어? 아래에 있어? 위에 있지. 그럼 끝난 거야. 여기 7 있잖아, 여기. 그럼 여기에 7이 있으니까 여기 fx는 p가 3이라 했으니까 x-3의 전체 제곱에 m 값 잡았는데 여기다 누구 집어넣어? 7 집어넣어. 계산하면 16 플러스 m 값이 얼마 나오면 돼? 여전히 5m 나오면 돼요. 그러면 m 뭐 나오면 돼? 4 또는
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되겠냐? 근데 자연수 m값이니까 그냥 4만 되겠지. 그래서 최종 fx는 x-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. 잘 봤어요. 네. 자, 다음. 자, 기말고사 파트에서 좀 문제 좀 볼까요? 기말고사 파트에서 니네가 잘했던 게 17번이지, 17번. 그 과목 뽑는 거, 과목. 이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거든, 아예. 진짜 싹 다 그냥 다 똑같아. 다 똑같은데 그냥 숫자 먼저 바꿨어. 과목이랑 숫자 먼저 바꿨어. 진짜로. 푸는 방법은 이제 거의 웬만하면 비슷한데, 근데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운 게 숫자만 바꿨다 한들 경우는 똑같지가 않아. 경우는 바뀌게 돼 있어. 오케이? 자, 그나마 좀 쉬운 문제가 얘입니다. 저기서 만약에 과학 과목이 하나만 더 늘었잖아? 그러면 이제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나서 더 어려워져. 심지어 뭐 외국어 과목도 하나 더 늘어나잖아? 그럼 거기서 또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나서 더 어려워져. 그나마 여기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조금 쉬운 거야. 오케이? 자, 일단 가보자. 문제 한번 보면은 A와 B는 무조건 뭘 선택해야 되니? 외국어는 무조건 하나 선택을 해야 돼. 무조건 외국어를 선택해야 돼. 그러면은 근데 세 개를 선택하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세 과목과 A가 선택하는 세 과목과 B가 선택하는 세 과목이 서로 일치하는 거는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된대.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말이야. 내가 지금 중국어를 선택하면 너랑 나랑 중국어 하나만 똑같고 나머지 다 달라야 된다는 소린 거야. 이해 갔어? 그러면 니네는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되니? 일치하는 거. 일단 외국어 하기 전에 일치하는 걸 기준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, 내가 외국어가 똑같으면 되겠다. 그냥 우리 외국어 똑같이 하자, 우리 과학도 똑같이 하자. 이걸로 이제 패턴을 두 개로 나누는 거지. 오케이? 그럼 첫 번째, 일치하는 과목이 외국어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. 외국어. 외국어는 몇 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냐?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지. 그럼 기호를 어떻게 나타냈었지? EC1로 나타냈었지. 자, EC1로 나타내는 거야. 자, 여긴 요 친구가 공통으로 뽑을 거야. 공통으로 뽑는 외국어야. 공통으로 뽑는 외국어. 그러면 이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몇 개 있어? 몇 개 뽑아야 돼, A는? 이제 나머지 두 개 뽑아야 되겠지. 그죠? 그러면 이어서 뽑을 거야. 이어서.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A의 나머지 두 과목을 선택하는 거야. A의 나머지 두 과목. 몇 과목 남았냐? 내가 만약에 중국어를 선택했다고 쳐. 몇 과목 남았냐? 5과목 남았지. 5과목 중에서 두 과목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? 그러면 5과목 중에서 두 과목 뽑으면 되니까 5시 얼마야? 2 하면 되겠지. 랜덤으로 뽑아도 되잖아, 그 다음부터는. 그죠? 랜덤으로 뽑으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물리랑 화학을 뽑았다고 쳐, A가. 그럼 나머지는 누가 뽑아야 돼, 나머지? 나머지 누가 뽑으면 돼? B가 뽑으면 되겠지. 그럼 나머지 B가 두 과목을 뽑을 건데, 자, A랑 겹쳐지는 게 있으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몇 과목 남았니? 3과목 남았지. 그 중에서 몇 과목 뽑으면 돼? 2과목 뽑으면 돼. 이게 첫 번째 경우야. 오케이? 자, 그러면 이 녀석 계산하면은 2 곱하기에 5 곱하기 4 한 다음에 2 곱하기에 3 하면 되니까 약분하면은 20에다가 60까지가 되겠네요. 60까지. 이게 첫 번째 경우겠죠? 오케이? 자, 그럼 두 번째 상황은
일치하는 게 뭐일 때를 생각해볼까? 이제 과학일 때를 생각해보는 거야. 과학일 때. 그럼 일치하는 게 과학이니까 과학은 몇 과목 남았냐? 4과목이지. 그 4과목 중에서 몇 과목 선택하는 거야? 한 과목 선택하는 거지. 이게 무슨 경우라고? 공통경우라고. 공통경우. 그러면 저 노란 색깔로 내가 화학을 공통으로 뽑았다고 칩시다. 화학을. 자, 그러면 이제 A가 선택을 할 겁니다. A가 선택을 할 거야. A. 그러면은 서영아, A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? 과목을 얘기해봐. 과목. 어떻게 뽑아야 돼? 나머지 그 두 개를. 과학에서 하나? 그래, 무조건이야. 무조건이야. 왜? 하나는 그렇지.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는 반드시 외국어를 갖고 가야 되거든. 가해 조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. 무조건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는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, 여기까지 얘가? 어? 자, 그런데 만약에 A가 욕심 부려서 외국어를 2개 다 가져가 버렸어. 그럼 말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? 이건 또 말이 안 돼. 왜? B가 못 가져가니까. 그래서 선택권이 없어. 뭐,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가져가라고 선택권 그거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가져가세요. 이게 EC1이 되겠지. 얘가 외국어 하나 선택하는 과학이지. 그럼 과학이지. 나머지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. 과학 뭐 뽑을까? 몇 개 중에서? 그렇지. 3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요. 여기서 과학을 추가로 더 뽑는 경우. 이게 A가 되는 거죠. A 과목을 뽑는 경우. 그러면 A가 만약에 뭐 일본어를 뽑고요. 물리를 뽑았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제 B는 선택권이 뭐밖에 없냐? 일단은 외국어는 선택권이 없지. 한 가지겠지. 그럼 과학은 그것이 2개 중에서 하나가 되겠지. 이해 갔어요? 2개 중에서 하나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과학 한 가지 뽑는 경우가 되겠죠.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돼. 4, 2, 3, 2 하면 되겠지. 그러면 6에 30. 기적의 계산법이구만. 6, 8에 48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.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해주면요. 얘는 108가지 이렇게 나옵니다. 이 모의고사 문제인데 참 어려워. 참 어려워. 나중에 니네도 풀게 되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돼. 같은 게 또 나왔어. 자, 다음. 너네가 공통적으로 모르는 게 이 문제인가? 고치긴 했어? 그래, 그래프, 좋아. 그래, 그래프로 푸는 거야, 그래프로. 답은 4번이야, 4번. 응? 정의로, 그렇지? 일단 봐봐요. 자, 그럼 내가 내 풀이를 좀 보여줄게요, 내 풀이를. 비교를 해봐라. 일단은, 자,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. 꼭지점이 P, Q 이렇게 나와 있어. P, Q. 오케이? 자, P, Q인데, 자, 가해 조건을 보니까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q다. 그럼 여기서 좀 뭔가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지 않았냐, 오늘? 그죠? 그럼 p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야? 그렇지, 0이랑 4 사이에 있다는 거지.
그죠? P는 0이랑 4 사이에 있다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0에서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은 2q가 되겠고 0에서부터 6 사이의 최대값은 q 플러스 16이 돼버린대. 그죠?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구한다면 그때부터 요걸 이제 먼저 파고들려고 하거든. 요걸 이 두 번째 줄. 근데 요 두 번째 줄을 먼저 파고들지 말고 얘 한번 파고들어봐. 세 번째 줄에 있는 친구로부터 q 플러스 16이 나온대. q 플러스 16. 그럼 q 플러스 16이면은 요 x에다 누구 집어넣으면 q 플러스 16 되겠니? 그렇지, 또. 그렇지, 마이너스 4 플러스 p. 그게 4에서 p에서 4만큼 앞으로 전진한 요 값이 p 플러스 4. 그죠? 그러면 같은 위치로 같은 간격으로 p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겠지. 그럼 얘가 q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거라고. 되셨어? 자,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최대값이 q 플러스 16이 나왔고, 그 다음에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최소값이 q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 저번 그냥 갈 거고, 자, 0에서부터 2 사이일 때 최대값이 2q다라고 생각을 해보자. 2q. 오케이? 자,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, 0에서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이 2q가 나와야 된대. 오케이? 자, 흰 색깔 보고 보라 색깔 봐봐. 흰 색깔 보고 보라 색깔. 자, 흰 색깔 보고 보라 색깔 보는데 0에서부터 6 사이에서 q 플러스 16이 유지가 돼야 돼. 자, 0은 흰 색깔이고 보라 색깔은 6이란 친구야. 첫 번째가 얘가 이렇게 가 있어. 첫 번째가. 얘가 이렇게 가 있다고 한다면 저 다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친구가 성립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? 안 되지. 왜 되지? 0에서부터 6 사이면은 여기 아니냐?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얘 아니야? 맞아? 근데 최대값이 누구이길 원해? q 플러스 16이 여기 있는데? 맞잖아. 0에서부터 6 사이에는 q 플러스 16이 최대값이 되어야 돼. 근데 0이 요 p-4를 뚫고 그 위에 있는 거야. 어? 그럼 6은 그 밑에 언저리에 뭐가 있겠지. 왜냐면 이 간격이 8이니까. 그럼 0이 있으면 이걸 위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. 8 간격을 어떻게 이동하겠니? 아니, 이쯤에 언저리에 뭔가 있겠지. 그치? 그럼 0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0에서부터 6 사이의 최대값은 얘가 돼버려. 그럼 말이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안 된다고. 그럼 반대로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. 그럼 이것도 말이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. 왜? 0에서부터 6 사이에서 6을 x에다 6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q 플러스 16이 나와야 되는데 q 플러스 16 그 밑에 있거든. 이해 갔어?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0이 여기 있을 때 6은 한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. 그치? 이 간격이 8이니까. 오케이? 그럼 0에서부터 6 사이면은 얘가 이제 최대값이 0일 때가 q 플러스 16이 성립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되는 거지. 그러면 첫 번째가 뭐야? 첫 번째가 p-4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. 그러면 이제 p 값은 4 이렇게 나오겠지? 그럼 p 값은 4니까 0에서부터 4 사이 성립하냐 안 하냐? 성립하지. 그지? 성립하지. 그러면 그대로 여기 있는 친구가 4가 되고, 자, 여기 있는 요 간격이 얘가 얼마라고 이제? 0이라고요. 얘 간격이 얼마라고? 8이라고요. 8. 그럼 여기는 이제 여전히 q 플러스 16이 될 건데, 자, 그러면 0에서부터 2 사이의 최대값이 2q라며.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요 정도 되겠지. 그럼 최대값이 여전히 누군데? q 플러스 16 아니야? 그치? 근데 그 q 플러스 16이 또 누구랑 똑같다면 2q랑도 똑같대. 그 값이 동일하대.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똑같대. 그럼 q는 얼마야? 16이라고 딱 나오겠지. 그죠? 그러면 이제 P랑 Q를 더했을 때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P랑 Q랑 더했으니까 첫 번째 나온 답은 PQ가 20이다 라는 숫자가 처음에 등장해요.
이미 니네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은 20이 맞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. 지금 모르잖아.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러면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어디로 갈 거야? 오른쪽으로 갈 거지. 오른쪽으로. 그럼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얘는 요게 얼마가 돼야 돼? Q 플러스 16인데 얘가 X 값이 얼마가 돼야 돼?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이제는? 6이 돼야 되는 거지. 이미 아까 얘가 0일 때가 요거였다며. 그럼 이제 6일 때가 이렇게 되겠지. 그치? 왜냐면 0에서부터 2 사이에 0에서부터 4 사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. 여기가 0이고 여기 4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. 0에서부터 4 사이에서는 그대로 최소값이 Q는 유지가 해야 돼. 그럼 여기 있을 거겠지. 여기 이쯤에. 그죠?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P 플러스 4가 이제 6일 때야. 그래서 P가 얼마야? 2가 되겠죠? 그럼 P가 2니까 그대로 아래로 볼록에 자 이제 축방이 여기가 2가 될 거야. 그럼 축방이 2가 되니까 여기 있는 요 간격 얘가 얼마라고? 6이야. 이제 6이야. 얘가 얼마야?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4간격이니까. 그럼 여전히 얘는 Q 플러스 16 아니었니?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? 2까지 가. 그럼 2는 여기 있고 0은 또 여기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요 간격에서의 최대값은 얼마야? 2Q 아니야? 2Q? 그러네. 그럼 요게 2Q네 2Q. 요 녀석이. 그러면 내가 x-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q는 y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0을 집어넣을 거야. 0 집어넣으면 얘는 q 플러스 얼마가 돼? 4가 되겠지. q 실제 누구랑 똑같대? 2q랑 똑같대. 그럼 q는 얼마야? 4라고 쓸 수 있겠지. 그래서 p랑 q랑 더해주세요. 얼마야? 6 나온다. 근데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20이 정답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. 오케이? 5분간 쉬었다 갑시다.